네,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잠시만요. 자, 동영상에서 이번 게임에 대한 요약들을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오늘 좀 메뉴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번 시즌에 좀 바뀌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을 조금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처음부터 보시면 화면이 좀 꽉 차 보이나요? 잠시만요. 화면을 조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유되어 있는 게임 매뉴얼은 버전이 0.1.2, 아직 정식적으로 버전 1.0이 출시가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번 시즌에 꼭 필요한 내용들만 일단 기초적으로 매뉴얼이 되었다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매뉴얼의 구성이 조금 바뀌었어요. 떤 부분이냐면 세션 1, 세션 2, 세션 3, 세션 4, 세션 5까지는 거의 똑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뒤에 부분, 이제 어펜딕스 부분에서 부록 부분에서 어펜딕스 B, 어펜딕스 C, 어펜딕스 D가 올해 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됐다기보다는 예전에는 이 내용들이 위에 매뉴얼에 다 포함이 되어 있던 내용들인데 올해부터는 어펜딕스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아무래도 좀 매뉴얼을 검색을 하시거나 참고를 하실 때 조금 더 유용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인지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매뉴얼이 바뀔 때마다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경되는 버전들마다 어떤 내용들이 변경이 되었는지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한번 매뉴얼을 검토를 해주신 다음에 체인지로그를 확인을 하시고 버전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퀵 레퍼런스 가이드에 보시면 이렇게 SC, 그 다음에 SG 이런 형태의 아까 태그가 붙습니다. 이 태그들을 활용을 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SC 스코어링 룰을 뜻하는 거고요. SG 같은 경우에는 SC는 스페시픽 게임 룰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태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서 해당 매뉴얼을 좀 찾아가 주시면 매뉴얼을 검토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제 R 같은 경우에 주로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죠. 인스펙션에 관련되어 있는 룰들, 이런 인스펙션 룰들은 전부 다 R로 표기가 된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매뉴얼 확인을 하실 때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은 밑으로 내려가세요. 텍스 U에 대해서는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오늘 인트로듀스에 들어와서 봅니다. 아이고, 너무 많이 넘어왔어. 제가 좀 컴퓨터가 좀 오래된 컴퓨터라서 그냥 프로세스가 좀 버벅입니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체인지로고 약간 설명 잠깐 드렸고요. 다음으로 내려가서, 여기 보시는 이제 게임 매뉴얼 업데이트 부분들을 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게임 매뉴얼 업데이트의 일정들을 보시면, 아직은 비정식 버전 0.1, 0.2 이런 버전들이 이제 출시가 될 거고요. 1.0 출시 일자가 2026년 이렇게 줄라이 2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인을 하실 부분들이 릴리즈 되는 날짜와 그 다음에 이 릴리즈가 공식적으로 실행되는 날짜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릴리즈 됐다고 해서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정도 유예 기간이 인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식 버전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제가 V5 같은 경우에 내셔널이 아마 1월 마지막 주에 위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날짜를 보시면 버전 3.0이 1월 28일 날 업데이트가 되는 걸로 릴리즈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이게 일주일간의 유예 기간을 통해서 실제로 2월 4일부터 공식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셔널 챔피언십 할 때는 버전 2가 공식 매뉴얼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중간중간에 변경된 이 매뉴얼들의 업데이트들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학생들을 코칭을 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코칭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팀 내부에서 매뉴얼 업데이트 되는 거에 따라서 또 로봇에 대해서 좀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규정에 따른 변화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Q&A 시스템인데요. 이 Q&A 시스템이 공식 매뉴얼은 아니지만 매뉴얼에서 다 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Q&A 시스템에서 많은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Q&A 시스템에서는 공식 커뮤니티에 있는 공식 답변을 다루기 때문에 매뉴얼에 빠져 있는 내용들은 Q&A 시스템에서 확인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셔서 매뉴얼을 좀 보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A 시스템은 eventspecs.com의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Q&A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제 이번 본격적으로 제가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용어에 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용어는 이번 시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록편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골이라는 부분인데요. 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진처럼 블루골, 레드골, 그다음 뉴트럴 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뉴트럴 골 같은 경우에도 하나는 큰 거, 하나는 작은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골은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핀이나 아니면 핀들을 꼽거나 아니면 컵들을 위에 올려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점수 개체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토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토글은 게임 필드 위에 설치가 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위에 있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색상이 토글로 변하게 됩니다. 이걸 어떤 로봇이 터치를 해서 돌리게 되면 옐로우, 블루, 레드 이런 식으로 평면이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토글이 이번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옐로우 핀 같은 경우에 토글로 인해서 그 옐로 핀을 소유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글을 잘 활용을 하는 게 이번 게임의 또 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질적인 게임의 점수 포인트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컵입니다. 컵은 이렇게 한쪽은 투명, 한쪽은 반투명으로 생겼고요. 각 핀의 컵을 적재할 수 있게끔, 스테이킹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스코링 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투명 색상에 보여지는 색상만, 핀의 색상만 인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게임의 핵심 요소인 핀과 그 다음에 플레이스드의 개념, 그 다음에 오운드에 대한 개념, 소유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레드 블루, 레드 옐로우, 블루 옐로우, 옐로 옐로우 이런 식으로 총 네 가지 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핀을 컵에다가 스태킹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투명 창에 보이는 그 핀의 색상만을 점수로 인정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드 되어 있다라는 의미는 컵에 컵에 핀이 완전하게 끼워 맞춰져 있는 상태를 플레이스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게 오운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소유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글이 현재 우리 얼라이언스의 색상으로 돌려져 있을 경우, 평면이 돌려져 있을 경우 소유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아까 토글 부분에서 레드로 평면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핀이 우리 레드 얼라이언스가 이 옐로우 핀을 페이스 했을 때, 점수로 획득을 했을 때 이걸 소유로 보고 해당 스코어를 부여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개념이 로드라는 이제 장치가 필드에 부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로드는 핀이나 컵을 이 로드를 통해서만 경기장 안으로 집어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핀이나 아니면 게임 오브젝트들을 던져서 필드 안으로 넣거나 하면 반칙, 바이올레이션이 되게 되고요. 반드시 이 로드라는 장치를 통해서만 집어넣을 수 있게끔 됩니다. 그 로드 장치를 집어넣을 때는 로봇이 미리 가서 배치를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일단 로드에 엘리멘트들이 먼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로드가 항상 이 로봇이 이 로드를 통해서만 오브젝트를 끄집어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생긴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는 여기 이 갈라진 부분을 통해서 이 로드가 업, 다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이제 실제로 그러면 게임에 가서 우리가 게임 오브젝트나 아니면 게임 점수를 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게임의 파라미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블루 얼라이언스, 반대쪽에는 레드 얼라이언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핀과 컵의 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뒤퉁이에 보이시는 양쪽 뒤퉁이에 보이시는 이런 부분들 네. 네, 요게 토글입니다. 토글이 현재 이렇게 4개가 배치가 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도 토글입니다. 그리고 이 쿼드런스라고 해서 요만큼이 현재의 이 토글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요만큼이 현재의 토글의 영역이고요. 나중에 이제 그 옐로우 핀의 온을 결정을 할 때 요 쿼드런스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금 들밀어서 필드의 국채들은 이거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6개 컵과 60개 핀과 9개 골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4개의 포글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컴퓨터가 조금 성능이 안 좋아서 예. 초기 배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한두 번 정도 해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라고 보고요. 그 참고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GDC에서 게임을 만들 때
어떤 걸로 자기네들이 좀 중점을 두고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에게 한번 읽어보시게 하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코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스코어링은 정말 간단합니다. 오토노머스 보너스가 12포인트가 부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얼라이언스 컬러가 된 핀이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5포인트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옐로우 핀이 소유를 하게 되면, 온이 되게 되면 10포인트가 획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필드 중앙에 있는 미드필드에 로봇이 엔드게임 때 위치하게 되면 8포인트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정말 점수 계산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경기의 어떤 형태상 굉장히 좀 복잡한 그리고 전략을 많이 구상을 해야 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스코링에 대한 부분들은 SC1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매치가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점수를 계산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SC2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가 되는 규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컵 안에 완전히 핀들이 겹쳐 있을 때, 그러니까 컵 안에 그냥 핀이 들어가면 얘네들은 플레이스 됐다고 인정을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 핀 자체가 양쪽으로 색상이 다르거나 아니면 옐로 색상이 같은 걸로 되어 있어서 양쪽 모두 점수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핀들이 완벽하게 컵 속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핀이 플레이스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른쪽처럼 이렇게 컵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플레이스 된 걸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이것도 뭐 거의 이번 게임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반만 들어가고 반이 안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컵 속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렇게 판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SC3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 모두 점수로 인정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 C번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옐로우 컬러의 경우에는 아까 토글을 이용을 해서 우리 얼라이언스의 색상으로 변경을 시켜줘야만 옐로우들은 점수를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글이 좀 이게 컬러로 인정이 받는 컬러가 되는 형태는 완벽하게 한쪽 면이 색상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토글 안에 자세히 보시면 이게 다른 면으로 사실은 가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만 걸쳐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어,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게임을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면 약간의 뭐 필드의 오류라든지 아니면 어떤 메커니즘상 이게 완벽하게 한쪽 면이 표현이 안 될 경우도 생길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직은 규정상에 명확하진 않지만 Q&A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규격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Q&A 시스템을 반드시 좀 활용을 해주십사 하고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토글이, 어떻게, 얼라이언스의, 이 색상이 어떻게 돼서 이 노란색 핀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왼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빨간색으로 이렇게 토글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왼쪽에 있는, 지금 보여지는, 지금 옐로 핀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밑에 세 개까지 이게 전부 다 레드 얼라이언스의 점수로 획득이 됩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옐로우 색상으로 토글이 되어 있다고 하면 현재 이렇게 보여지는 옐로우 핀들은 블루든 레드든 어느 팀이든 점수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획득을 못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점수를 조금 제가 확인을 조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최고 왼쪽에 있는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에 왼쪽처럼 이렇게 적재가 되어 있을 경우 현재 토글이 옐로우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옐로우 핀들은 어느 팀도 점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 전부 다 0점으로 처리가 되고요.
레드 핀 같은 경우에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레드 팀은 현재 15점을 획득을 하게 되고요. 블루 팀은 하나밖에 보이지는 게 없기 때문에 5점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가운데 그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토글이 파란색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옐로우 핀으로 되어 있는 이 세 개에 대해서 총 30점은 블루 팀이 가져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따로 여기에 블루 핀이 보여지는 애들은 5점을 블루 팀이 획득하게 돼서 총 블루 팀은 35점, 그리고 레드 팀은 하나, 둘, 세 개에서 15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 하나 더 보시면 레드가 현재 토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노란색 핀은 하나, 둘, 세 개는 레드팀 30점을 획득하게 되고, 그다음 보여지는 플레이스되어 있는 레드 핀 하나, 둘, 셋 15점 해서 총 45점이 레드팀이 획득하게 되고, 블루팀은 5점만 획득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점수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플레이스드 되어 있는 핀들에 대해서만 점수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토글에 따라서 옐로우 핀이 어떤 얼라이언스한테 점수가 획득이 될 거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경기를 진행을 할 때 옐로우 얼라이언스든 아니 블루 얼라이언스든 레드 얼라이언스든 이렇게 쌓여 있는 상황에서 어떤 팀들이 자기 얼라이언스 색상으로 토글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점수 배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토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며 어떤 작전을 펼쳐서 토글을 우리 얼라이언스의 색상으로 만드는지가 이번 게임의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SC6는 미드필드에 대한 이야기고요. 아까 경기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운데 에리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에리어를 미드필드라고 하는데, 엔드게임 20초 전, 그러니까 게임 종료 20초 전에는 엔드게임이라고 해서 요 사이에 이 미드필드를 장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때는 약간의 규약사항이 존재를 합니다. 미드필드에, 엔드게임 때 미드필드에 들어가는 로봇들은 높이가 18인치 이상 규격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엔드게임 때가 아닌 평상시에는 버티컬로 많이 올렸다가 엔드게임 때 미드필드를 장악을 할 때는 18인치로 낮춰서 들어가야 되는 규약사항들이 있고요. 3D 버티컬에 들어가기만 하면 미드필드에 들어온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SC7과 SC8은 그 오토노머스 게임에 대한 규약이고요. 오토노머스 보너스 SC7은 오토노머스 보너스는 일반적으로 레드랑 블루랑 해서 오토노머스 시간에 이긴 팀에게 총 12점이 부여가 되고 타이가 됐을 경우에 각각 6점씩 배점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오토노머스 윈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토노머스 위너와 상관없이 1, 2, 3 이 세 가지의 미션을 성공을 하게 되면 오토노머스 윈 포인트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조금 오토노머스 윈 포인트를 한 팀이 수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최소 7개의 핀이 플레이스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중에 세 가지, 세 개의 골에 플레이스 된 핀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2개 이상의 핀이 점수로 획득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로봇이 오토노머스 윈 포인트를 획득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아마 협동을 해서 오토노머스 윈 포인트를 획득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게임에 대한 룰들은 점수에 대한 룰들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총 8가지가 전부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지금 밑에 있는 부분들까지 오늘 다 세세하게 살펴보기에는 시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개만 잡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의 킥오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조금 색다르게 바뀌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보시면 제가 세계대회라든지 아니면 조금 규모가 큰 대회, 우리나라 친구들은 요 색상을 변경하는 이런 친구들이 많이 없는데 해외팀 같은 경우에는 아노다이징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R23번 규정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데코레이션을 허용을 해주되
아노다이징이나 페인팅이나 그다음에 다잉처럼 그 C채널 같은 경우를 변형하는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허용이 안 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외 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요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미 아노다이징을 맡겨놓은 친구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이걸 꾸미려고 했던 친구들이 많은데 이게 지난 시즌까지 약간의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제가 화학 처리를 통해서 아노다이징을 해서 코팅을 일종의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채널에 약간의 변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무게를 약간 감소시키는 뭐 이런 변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아노다이징이나 페인팅이나 다잉 같은 염색을 해서 이런 채널을 바꾸는 것들은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안에 있는 기어의 색상 또한 변경이 안 됩니다. 대신에 학생들이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스크류 같은 경우 뭐 M3라든지 M3.5라든지 M4 같은 스크류 같은 경우에 이 길이나 크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색상화되어 있는 스크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전히 허용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까 비디오에서도 잠깐 설명이 됐지만 이번 시즌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점 서버 시스템 1 그러니까 즉 서버 시스템 1이라고 하면 제가 밑에 베이스로 구동되는 구동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퀴로 움직일 수 있는 구동계가 서버 시스템 1이고요. 서버 시스템 1을 구성하는 모터, 액추에이터의 파워가 정해져 있습니다. 55W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 친구들이 베이스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11W짜리 6개를 구성을 해서 주로 66W를 많이 썼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 66W의 베이스 봇은 만들지를 못합니다. 55W가 최대이기 때문에 45W로 만드는 거 가능합니다. 꼭 55W가 아니라 55W를 넘지를 못한다. 이 이하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맞춰서 서버 시스템 1을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서버 시스템 1에서 구동되는 이 55W의 파워는 다른 구동계에 전달이 안 됩니다. 즉 PTO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밑에 있는 구동계가 구동이 되는 순간 집게라든지 아니면 암에다가 이 구동계의 구동력을 전달을 시켜서 PTO 파워 테이크오프를 메커니즘을 구성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이제 이번 시즌부터는 그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55W는 온전하게 베이스봇에 있는 구동계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 아까 비디오에서도 네, 이 부분이 특징적으로 설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뉴메릭과 관련돼서 공학기기에서 약간 변형되는 사항이, 어, 아마 맥시멈 100%를 넘기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로봇을 구성하는 친구들 중에. 그래서 예전까지는 제가 푸시를 포인하는 게이지, 이 프레저 게이지를 다는 게 필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옵션 사항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인스펙션을 할 때 이 뉴메릭에 대한 게이지를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그 다음에 이 게이지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인스펙션 할 때 아마 다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게이지를 달아야만 인스펙션이 통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조금 바뀌는 부분들이니까 이건 조금 유심히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요거는 이제 게임과 관련돼 있는 조금 특이한 사항인데요. 아까 제가 골에 이제 색상이 구분되어 있는 얼라이언스 골과 색상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뉴트럴 골, 이게 두 가지가 존재가 하는데 이 얼라이언스 골은 철저하게 프로텍티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얼라이언스들이 이 다른 얼라이언스 골을 터치를 하거나 아니면 방해를 하거나 여기 핀을 꽂거나 뭐 컵을 올리거나 하는 행위 자체가 안 됩니다. 요거는 거의 아마 중요한 메이저 바이올레이션으로 판단이 돼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 바로 DQ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각별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G10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뉴트럴 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프로텍트가 됩니다. 이게 열심히 이제 다른 팀들이 핀이나 그다음에 컵을 쌓았는데
이거를 무너뜨리거나 빼내거나 하는 것 자체를 안 되게끔 해놨습니다. 요게 뭐 터치를 한다고 해서 바로 바이올레이션이 되지 않겠지만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가 벌어졌을 때는 DQ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요 부분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스티킹을 해서 피너 스티킹을 해서 점수를 획득을 할 건데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태킹이 제한이 될 수 있다. 결국 한 번 쌓았던 스태킹이 다시 바뀌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높게 쌓으면서 자기의 얼라이언스 색상에 맞는 그리고 전략적으로 유리한 스태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성을 해야 된다. 네, 네 게임입니다. 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매번 여기에 규정들이 바뀌어서요. 익스텐션 할 수 있는 로봇의 확장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V5 같은 경우에는 홀리저널도 리밋이 정해져 있고요. 버티컬러도 리밋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평 확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 24인치까지만 수평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냥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옆에 보시는 그림처럼 로봇 메커니즘이 이렇게 구동을 했을 경우에 최대한 24인치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봇 인스펙션을 할 때 아마 구동을 시켜서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지를 확인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게 24인치가 오버된다면 인스펙션을 통과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티컬 같은 경우에도 최고 높이가 50인치까지가 최대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무한 확장이 가능하지는 않고요. 이 50인치까지의 확장 리밋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각 팀에서 로봇을 설계를 할 때 이런 인치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들, 확장에 대한 제한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나머지 이제 매뉴얼에 있는 부분들은 특히 바뀌는 부분들은 많이 없어요. 일반적인 내용들, 작년하고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제가 오늘 소개해서는 뺐고요. 대신 우리 팀들 같은 경우에는 코치분들은 학생들이 팀 활동을 할 때 이 매뉴얼을 펼쳐놓고 꼭 팀 내부에서 이런 매뉴얼에 대한 스터디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회를 진행을 할 때 헤드레프리와 뭐 스코어 키퍼 이 운영진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드라이버 멤버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드라이버 멤버들이 이러한 내부적인 매뉴얼에 대한 규정들을 잘 알고 있어야만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실 때는 꼭 매뉴얼을 스타디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로봇을 설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질문이 있으시면 네, 말씀을 해주시면 바로 답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실까요?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킥오프 얘기를 정리하도록 하고요. 중간에 팀을 운영을 하시거나 게임을 준비를 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이제 이스트짐으로 바로 문의를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IQ V5 킥오프 하시느라 수고를 하셨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